회복 탄력성, 김주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감정 조절력. 낭독하겠습니다. 촛불 문제와 사탕.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의 기반은 자기 이해 지능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이해 지능은 감정 조절력으로 나타난다. 감정 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과 주의력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감정 조절력은 분노나 짜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한다.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앨리스 아이센교수 팀은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긍정적 정서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해보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발했는데 그중 덩커가 개발한 그림 A의 촛불 문제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에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냥 한 갑과 앞정 한 상자, 그리고 양초를 하나를 나누어 준 다음 이 초를 교실 벽에 붙여 불을 밝히되 촛농이 책상 위나 교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우리는 초를 평평한 바닥 위에 붙여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얼른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이 문제의 정답은 그림 B에 나타나 있다. 정답을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정이 담겨 있는 상자를 받침대로 사용하는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덩컨은 이를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라고 불렀다. 즉, 앞정이 담겨 있는 앞정 상자에 주어진 기능은 앞정 담고 있기다. 이러한 앞정 상자의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해서 앞정을 쏟아내고 빈 앞정 상자에 초받침대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창의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열쇠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상상력과는 다르다. 창의성이란 곧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며 창의성이 높아야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업무 성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의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그 사물에 주어진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물 한 컵이 있다. 이때 그 컵에 주어진 기능은 물을 담는 것이다. 그러나 물을 따라버리면 그 컵은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밑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란 결국 사물에 주어진 의미를 던져버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삶의 태도가 곧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근본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능력은 회복 탄력성의 주요 구성 요인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에 대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놓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 능력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조직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다.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하려면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이센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5분 동안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깔깔대며 즐겁게 영화를 봤다. 다른 그룹에게는 별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수학적 내용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들에게 각각 10분을 주고 벙커의 촛불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과연 어느 그룹이 잘 풀었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깔깔대며 즐겁게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은 75%가 10분 내에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영화를 본 그룹은 단 20%만이 문제를 풀었다. 두 학생 그룹 사이에 지능이나 학력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잠시 웃었다는 사실, 즉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었다는 사실이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아이센교수 팀은 코미디 영화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싸구려 캔디 몇 개를 주어도 참가자들은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미세하게 좋아진 기분의 차이는 엄청났다. 사탕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촛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창의성 테스트 문제도 더 잘 풀었다. 빈방의 천장으로부터 늘어뜨려진 밧줄 두 개가 있다. 밧줄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다. 문제는 이 두 밧줄의 끝을 묶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밧줄을 잡고 다른 밧줄로 가까이 가면 줄이 짧아서 닿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봐도 방 안에는 나무 의자 하나만 있을 뿐이다. 자, 과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 방법은 나무 의자에 있다. 물론 나무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 의자를 받침대로 딛고 올라서 봐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의자에 주어진 기능적 고정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의자를 의자로만 보는 것이니까. 해결 방법은 한 밧줄 끝에 의자를 묶어서 마치 추처럼 흔드는 것이다. 밧줄 하나에 의자를 매달아서 흔든다. 그러고는 다른 밧줄을 끌어와서는 의자를 추로 삼아 흔들리는 밧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잡아서 의자를 풀고 두 밧줄을 묶으면 된다. 역시 여기서도 문제의 핵심은 의자라는 사물을 밧줄을 흔들 수 있는 일종의 무거운 추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기능적 고정성 극복의 능력이다. 아이센 교수팀의 실험에 의하면 밧줄 문제 역시 사탕을 받아서 기분 좋아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해결했다. 긍정적 정서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은 아이센 교수의 실험 이전부터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로시의 연상 실험에 따르면 쿠키나 주스 같은 작은 선물을 받거나 5분간 코미디 영화를 봐서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확장된 연산 능력을 보였다. 예컨대 주어진 단어들을 다른 범주의 개념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운송수단이라는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낙타, 발 등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운송수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 즉, 개념적으로 먼 단어들을 연결시키는 확장된 연상작용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고정관념의 파괴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스나 과자를 받거나 코미디 영화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확장된 연산작용 능력을 보였던 것이다. 사탕 한 봉지의 위력.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는 주로 실험 대상자가 학생들이라는 데 있다. 긍정적 정서가 다양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쏙쏙 발표되자 긍정적 정서의 이러한 효과가 어린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일지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이센 교수는 비슷한 실험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이른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전문직 중의 하나인 대형 병원의 내과 의사들을 상대로 긍정적 정서가 의사들의 진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해 본 것이다. 미국의 대형 종합병원인 헬리포드 병원에 있는 내과 의사 44명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감사의 표시로 사탕 한 봉지씩을 받은 의사들은 창의성 테스트 문제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의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은 사탕 한 봉지가 유발시킨 긍정적 정서는 순간적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인 의사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마저도 높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탕을 받은 의사들은 자신의 직업 만족도와 관련해서 인간적인 동기,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보람 있다 등 외재적 동기, 의사는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등 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사람을 보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열린 마음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아이센 교수팀은 수년 뒤 다시 내과 의사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이번에는 사탕 한 봉지를 받아 유발된 긍정적 정서가 의사 본연의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의사들은 사탕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눈 후 간질한 환자의 복잡한 케이스를 주고 진단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탕을 받은 의사들이 훨씬 더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 물론 사탕을 받은 의사들은 사탕을 먹지는 않았다. 다만 감사의 표시라며 작은 비닐봉지에 예쁘게 리본으로 포장한 사탕을 받기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높은 창의성을 보였고 더 빨리 관련 정보들을 통합했으며 초기에 내린 잘못된 진단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신속히 바꾸는 유연성을 보였다. 그들은 사탕을 받지 않는 통제 집단보다 간질환과 관련된 단서를 더 일찍 발견해냈고 틀에 박힌 생각에서도 더 자유로웠다. 한마디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 의사들은 통합된 정보를 더 일찍 도출해냈으며 생각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싸구려 사탕 몇 알에 의해 유발된 작은 긍정적 정서의 효과는 놀라웠다. 이처럼 긍정적 정서는 일반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능력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아이센 교수팀은 여러 연구를 통해 긍정적 정서가 협상 능력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내재 동기도 유발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긍정적 정서 향상의 효과. 이처럼 긍정적 정서는 일시적으로 유발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컨대 예상치 못하게 사탕 선물을 받았다든지 5분간 코미디 프로를 시청했다든지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했다든지 인지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긍정적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만이 있었을 뿐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이것이 도파민의 효과라는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긍정적 정서는 뇌의 도파민 레벨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 도파민 레벨이 높아졌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나 기분이 좋아지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이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이에 따라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도파민에 대해 신경세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지녔음을 밝혀낸 연구도 있다.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에 따른 긍정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 보다 활발히 작용하게 되어 마치 선천적으로 쾌활하고 행복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 뇌에 가까워지게 된다. 긍정적 정서는 자기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시켜준다. 대인관계 능력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얼마나 동일시하는가, 혹은 타인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즉, 관계성이란 확장된 자아의 문제다. 긍정적 정서는 확장된 자아 개념을 유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면 자아 확장력이 높아지고 한마디로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봉사나 선행을 베풀 가능성도 높아지고 친절해지며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 된다. 긍정적 정서는 창의성의 증가와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보다 폭넓은 사유와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도 밝혀졌다. 긍정적 정서의 효과에 많은 긍정적 정서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한 아이센 교수팀은 긍정적 정서가 사회 범주화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64명의 피험자를 무작위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 한 집단에게만 마찬가지로 예쁘게 포장된 사탕을 나눠줌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된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약한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겠다.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성격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의 사진이 등장했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피험자들은 가난한 사람, 노인, 청소부 등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 범주 안에 속한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면 다른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약화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온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평가절하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상하고 나쁘고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유난히 많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취성과 도전성도 키워준다. 예컨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늘 하던 일만 하고 먹던 것만을 먹으려는 반면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늘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다. 한 실험 결과를 보자.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면 사람들은 특정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실험 참가자들 일부에게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후 널리 알려진 크래커 브랜드와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 아마도 맛이 없을 것이라 보여지는 여러 제시하고 구입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 결과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택하는 비율은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높았다. 즉, 긍정적 정서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호기심과 적극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가 일상적 업무에 있어서 새롭고 독특한 것에 대한 선호도를 증진시키며 또한 창의적이고도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글의 경우 긍정적 정서가 이처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은 경영과 조직의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현실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다. 1998년 무명의 대학생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회사를 차렸을 당시 이미 검색 엔진 시장은 야후, 알타비스타, 익사이트 등이 자본 요구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 중이었다. 신생 소규모 검색 엔진 업체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브린과 페이지는 웹사이트의 중요도를 자동으로 계산해낸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히 찾아 순서대로 배열해 줄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들 젊은이는 새로운 회사를 차릴 의도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새로운 검색 엔진 기술을 당시의 거대 검색 엔진 회사인 알타비스타나 익사이트 등에 팔아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회사도 이들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검색 기술은 대동소이한 것이고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만이 치열한 검색 엔진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기술을 아무도 사주지 않자 브린과 페이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 스스로 회사를 차리는 수밖에. 하지만 만약 이때 모든 일이 브린과 페이지가 원하는 대로 풀렸다면 오늘날의 구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검색 엔진이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브린과 페이지는 비교적 쉽게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검색 결과 배열 방식 덕택에 다른 검색 엔진보다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1999년 9월 공식적인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구글 사이트에서는 이미 하루 300만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구글은 최대 경쟁사인 야후마저 끌어안아 가장 많은 이용자가 찾는 검색 엔진이 되었다. 결국 창업 3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된 것이다.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구글은 이제 스마트폰과 브라우저, 구글 맵, 구글 문서, 웹 기반의 크롬 OS 등의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서비스를 쏟아내면서 가장 거대한 IT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1,760억 불이고 2009년 매출 236억 불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초기보다는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0.1%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창업자인 브린과 페이지는 구글이 이렇게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 것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은 전 세계 구글사의 사무실 환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브린과 페이지는 즐겁지 않으면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앨리스 아이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펑 경영을 실천해 간다. 사무실을 네온사인으로 현란하게 치장한다거나 온갖 기괴한 장난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모두 사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긍정적 정서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이라는 앨리스 아이센의 연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현장인 셈이다. 예컨대 구글의 한국지사 사무실을 보면 마치 놀이터와 장난감 가게를 연상시킨다. 전 세계 구글의 구내식당은 모두 무료이며 제공되는 음식은 어떤 구내식당보다도 고급스럽다. 휴게실에는 포켓볼과 미니축구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완비되어 있고 안마의자와 게임기도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곧 직원들의 창의성이며 창의성은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등 최소화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것을 구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구글의 혁신적인 성과들은 실제로 펌 문화 속에서 탄생했다. 축구하며 놀다가 식당에서 같이 떠들썩하게 식사하다가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실현되는 점이 구글의 강점이다. 이러한 구글의 뻥 경영을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도 특히 창의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IT 기업이나 각종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모방하고 있다. 아이센 교수팀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긍정적 정서와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키워준다는 연구를 속속 발표했다. 수십 편에 이르는 긍정적 정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을 갖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라지며 창의적으로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긍정적 정서를 스스로 유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과 원만한 대인 관계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한 개인의 지능과 성취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직장, 사회, 학교 생활에서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스스로 얼마만큼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사탕을 주어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아이센 교수는 긍정적 감정은 판단력과 유연성, 창의성을 관할하는 뇌 부위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 역시 가능하게 한다. 직장인들의 불행함과 스트레스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온다. 상사나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은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일이 힘들다거나 보수가 적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드물다.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습관해야 한다.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업무상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스스로 신바람이 나고 말할 수 없이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뛰어난 업무 성취 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결국 세상은 그들의 것이다.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